조선이라는 나라는 500년을 버텼어요. 왕만 27명. 근데 이 27명이 하나로 꿰어지면 소름이 돋거든요. 아버지가 피를 묻혀야 아들이 태평성대를 열고 한 명의 폭군이 100년 쌓은 걸 3년 만에 무너뜨려요. 왕이 바뀔 때마다 나라가 완전히 뒤집히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태조부터 순종까지 27명의 왕이 머릿속에서 한 줄로 정리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의 이야기에 다다르면 아마 가슴이 좀 먹먹해질 거예요. 조선의 첫 번째 왕, 태조 이성계. 이 사람은 원래 고려의 장군이었어요.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무인이었죠. 근데 어느 날 나라의 명령을 받고 5만 대군을 이끌고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중국 요동을 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압록강 한가운데 위화도라는 섬에 도착했을 때 이성계는 뜻밖의 결정을 내려요. 군대를 돌립니다. 적이 있는 북쪽이 아니라 수도 개경을 향해서요. 군대를 돌려서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1388년의 일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성계는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 나라를 세워요. 1392년 조선 건국. 이때 이성계 나이 57. 혁명가 창업주의 탄생이에요. 그런데 나라를 세우는 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진짜 문제는 아들들이었거든요. 이성계한테는 아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야심이 크고 가장 무서웠던 사람이 다섯째 아들 이방원이에요. 이방원은 아버지가 왕이 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태조는 이방원을 건너뛰고 막내 아들 이방석을 후계자로 세워요. 이방원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피땀 흘려 세운 회사에서 쫓겨나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1398년 이방원이 칼을 뽑습니다. 제1차 왕자의 난이에요. 이방원은 아버지의 핵심 참모 정도전을 죽이고 이복 동생 이방석과 이방번까지 살해해요. 자기 형제를 직접 손으로 제거한 거예요. 충격받은 태조는 둘째 아들 정종에게 왕위를 넘기는데 이 정종이라는 사람은 눈치 보는 바지 사장이었어요. 왕이긴 한데 실권은 전부 이방원한테 있었거든요. 그로부터 2년 뒤인 1400년, 이번엔 넷째 형 이방간이 반란을 일으켜요. 제2차 왕자의 난. 이방원은 이것마저 진압합니다. 이제 앞을 가로막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해 이방원은 왕위에 올라요. 조선의 세 번째 왕, 태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게 태종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왕이 된 다음에 뭘 했냐면 자기 부인 원경왕후의 친정을 통째로 밀어버립니다. 기록에 따르면 처남 4명, 민무구, 민무제, 민무휴, 민무회 형제를 전원 사사해요. 4명 중 1명도 안 남기고 전부 죽인 거예요. 자기 아내의 오빠들을요. 피도 눈물도 없는 철권 경영자. 그게 태종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회사를 세운 창업주가 아들에게 경영권을 넘겼는데 그 아들이 형제들을 전부 쫓아내고 장인 일가까지 정리한 거예요. 이게 조선의 시작이에요. 피 위에 세운 나라. 그런데 이 피의 숙청이 만든 결과가 뭔지 아세요? 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대예요. 태종이 피를 묻힌 덕분에 세종은 깨끗한 판 위에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외척도 정리됐고 왕권도 단단해진 상태. 그리고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직접 글자를 만듭니다. 훈민정음 28자. 1443년에 창제하고 1446년에 반포했어요. 세종은 지금으로 치면 CEO가 직접 R&D에 뛰어든 거예요.
직원들한테 이거 만들어가 아니라 본인이 한글을 설계한 거거든요. 집현전 부재학 최만리를 비롯한 신하 7명이 반대 상소를 올렸는데도 끝까지 밀어붙였어요. 글자만 만든 게 아닙니다. 장영실 같은 관노 출신 과학자를 발탁해서 해시계, 물시계 같은 발명품을 쏟아내게 하고 북쪽에는 김종서를 보내서 사군 육진을 설치해요. 지금 우리가 아는 한반도 국경선이 이때 확립된 겁니다. 세금 제도를 바꿀 때도 혼자 결정하지 않았어요. 기록에 따르면 공법 여론조사에 참여한 백성이 약 17만 명이에요. 600년 전에 국민투표를 한 거나 다름없죠. 제위 32년, 붙은 별명이 백성 바보 성군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게 이 찬란한 시대가 한순간에 어둠으로 뒤집혀요. 세종이 54세로 세상을 떠나고 아들 문종이 즉위하는데 제위 2년 만에 급사합니다. 향년 39세. 그 뒤를 이은 게 겨우 12살짜리 아들 단종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 6학년인데 갑자기 이 아이가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없는 12살짜리 왕, 주변에 호시탐탐 노리는 어른들 뿐인 거죠. 그리고 1453년 세종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이 움직입니다. 단종의 충신 김종서를 철퇴로 직접 때려잡고 권력을 장악해요. 숙부가 조카의 신하들을 직접 때려잡고 권력을 뺏은 사건, 이게 계유정난이에요. 2년 뒤 조카한테서 왕위를 넘겨받아 세조가 됩니다. 조카를 밀어낸 야심가. 단종을 지키려던 신하 6명이 목숨을 걸고 복위를 시도하는데 이게 바로 사육신이에요. 성삼문, 닥택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응부 전부 처형당합니다. 그리고 단종은 노산군으로 강등돼서 영월로 유배됐다가 향년 17세에 세상을 떠나요. 조선 27명의 왕 중에 가장 짧은 생을 살았어요. 12살에 왕좌를 빼앗긴 소년의 결말이 이겁니다. 세조 뒤를 이은 예종은 제위 14개월 만에 20살로 세상을 떠나고 그 다음으로 성종이 13세에 즉위해요. 이 성종이 대단한 게 세조 때부터 만들기 시작한 경국대전을 1485년에 최종 완성합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의 헌법을 확정한 거예요. 법으로 나라를 완성한 왕. 태조가 세우고 태종이 다지고 세종이 꽃피운 조선을 성종이 법이라는 틀로 단단하게 완성한 겁니다. 여기까지가 조선의 전성기예요. 근데 성종이 완성한 이 완벽한 시스템을 아들 하나가 3년 만에 박살냅니다. 연산군. 성종의 아들인데 이 사람한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하나 있어요. 어머니 패비 윤 씨가 사약을 받고 죽었거든요. 1482년의 일이에요. 연산군은 이걸 알고 나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1498년 무오사화, 학자들을 대량으로 숙청해요. 그런데 이게 시작이었어요. 1504년 갑자사화 때는 어머니의 죽음에 관련된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복수를 시작합니다. 어머니 복수에 미친 폭군. 이게 연산군의 별명이에요. 전국에서 기생을 뽑아 올려서 흥청이라 불렀는데 여기서 나온 말이 흥청망청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쓰는 그 단어가 연산군한테서 나온 겁니다. 나라 곳간을 탕진하고 신하들을 죽이고 백성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아버지 성종이 25년에 걸쳐 완성한 시스템이 이렇게 무너져 내립니다. 결국 1506년 신하들이 들고 일어나요. 중종 반정. 연산군을 끌어내리고 중종을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중종은 신하들이 앉혀놓은 왕이에요.
본인 힘으로 왕이 된 게 아니니까 신하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붙은 별명이 신하들의 꼭두각시, 중종이 기대를 건 사람이 있었어요. 조광조라는 젊은 학자예요. 개혁을 밀어붙이는데 너무 급진적이었어요. 결국 1519년 기묘사화로 조광조가 사약을 받고 죽습니다. 향년 38세. 또다시 학자들이 대량으로 숙청당한 거예요. 중종 다음은 인종인데 이분 이야기가 좀 황당해요. 재위 8개월. 조선 역대 최단기 왕이에요. 나중에 나올 영조가 52년을 다스리거든요. 거의 수습기간도 안 되는 시간이죠. 인종 다음 명종은 12세에 즉위하는데 어머니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고 외척 윤원형이 을사사화를 일으켜서 또 신하들이 죽어나갑니다. 1545년의 일이에요. 사화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명종이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나자 방계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선조가 왕위에 올라요. 그런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게 율곡 이이가 미리 경고했어요. 10만 명의 군사를 미리 키워야 한다고. 선조는 듣지 않았습니다. 1592년 4월 13일 일본군 약 20만 명이 바다를 건너옵니다. 임진왜란이에요. 선조는 어떻게 했냐고요? 도망쳤어요. 한양을 버리고 북쪽으로 달아났습니다. 도망친 왕. 그게 선조예요. 그런데 바다에서 한 사람이 버티고 있었어요. 이순신. 칠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이 거의 전멸하고 남은 배가 고작 13척이었어요. 상대는 일본 함대 133척. 10배가 넘는 적 앞에서 이순신은 명량 해전을 벌여 기적적으로 승리합니다. 그리고 1598년 노량해전, 전쟁을 끝내는 마지막 전투에서 이순신이 총탄에 쓰러져요. 기록에 따르면 이순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싸움이 한창 급하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7년간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국토는 불타고 백성들은 흩어졌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겨우 수습했는데 이번엔 북쪽에서 더 큰 적이 내려옵니다. 전쟁이 끝났어요. 나라는 폐허가 됐고 백성들은 굶주리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왕이 된 사람이 광해군이에요. 버림받은 실리주의자. 광해군은 지금으로 치면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외교관이에요. 당시 명나라는 무너지고 있었고 북쪽에서 후금이 치고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광해군은 둘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요. 어느 쪽도 적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거죠. 냉정하게 보면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근데 사내 정치에 밀려서 잘린 거죠. 1623년 인조 반정. 신하들이 광해군을 끌어내리고 인조를 왕으로 세워요. 그런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게 인조가 왕이 되자마자 외교 노선을 확 바꿔버려요. 명나라 편을 확실히 든 거예요. 결과요. 1636년 청나라 12만 대군이 쳐들어옵니다. 병자호란이에요.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도망쳐요. 47일을 버텼어요. 하지만 결국 성문을 열고 나갑니다. 그리고 삼전도에서 청나라 황제 앞에 무릎을 꿇어요. 땅에 머리를 9번 찍는 굴욕적인 항복 의식을 치릅니다. 무릎 꿇은 왕, 조선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장면이에요. 인조의 두 아들은 볼모로 끌려가요. 8년 동안이나. 그 뒤를 이은 효종은 북벌을 꿈꿨지만 41세에 세상을 떠나요. 현종 때는 효종의 장례를 놓고 신하들끼리 싸웠어요. 이게 예송 논쟁인데 이때부터 편가르기가 본격화됩니다.
숙종 때 정치가 완전히 뒤집어져요. 이쪽 편을 들었다가 저쪽 편을 들었다가 환곡 정치예요. 그 한가운데에 장희빈이 있었어요. 중인 출신으로 왕의 아들까지 낳은 여자, 왕비가 됐다가 다시 끌려 내려왔어요. 기록에 따르면 1701년 인현 왕후가 죽자 장희빈이 저주를 한 게 발각돼요. 결국 사약을 받습니다. 장희빈의 아들 경종은 왕이 됐지만 4년 만에 의문사해요. 그 뒤를 이은 게 영조, 궁녀의 아들로 태어나 조선에서 가장 오래 왕위에 앉은 사람이에요. 52년. 편가르기를 그만두고 인재를 골고루 쓰겠다는 탕평책을 밀어붙였고 백성들 세금도 깎아줬어요. 좋은 왕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지울 수 없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1762년 여름, 영조는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둡니다. 쌀 괴짝이에요. 사도세자는 그 안에서 8일을 버텼어요. 8일이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향년 28세. 아들을 죽인 아버지. 왜 그랬는지는 아직도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에요.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어요. 그 뒤주 앞에 11살짜리 손자가 서 있었다는 거. 그 소년이 자라서 왕이 됩니다. 정조, 마지막 희망. 즉위하자마자 첫 마디가 이거예요.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아버지의 억울한 잔 죽음을 절대 잊지 않겠다는 선언이죠. 정조는 1776년 주장각을 세워서 자기 사람들을 키웠어요. 정약용이 설계한 수원 화성을 2년 6개월에 걸쳐 완성했고요. 상업도 자유롭게 풀어줬어요. 조선을 바꾸고 있었어요. 진짜로. 근데 1800년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향년 49세. 등에 난 종기가 원인이라지만 독살설이 끊이지 않아요. 정조가 살아 있었다면 조선은 달라졌을까요? 하지만 정조가 남긴 유산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정조가 죽고 11살짜리 순조가 왕이 돼요. 근데 11살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어요? 당연히 못하죠. 그 틈을 얻어든 게 안동 김씨예요. 왕의 처갓집 가문이 나라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한 시기. 이걸 세도 정치라고 하는데 순조, 헌종, 철종까지 무려 60년 동안 왕은 그냥 허수아비였어요. 특히 철종은 강화도에서 농사짓던 사람이에요. 왕족이긴 한데 왕이 될 거라곤 아무도 생각 못한 사람이 갑자기 왕이 된 거예요. 강화도 농부에서 왕이 된 남자. 당연히 권력은 전부 안동 김씨 손에 있었고요. 이 60년 동안 나라가 얼마나 썩었냐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요. 세금은 죽은 사람한테도 매기고 갓난아기한테도 매겨요. 못 살겠으니까 전국에서 봉기가 터진 거예요. 그때 등장한 사람이 흥선대원군이에요. 고종의 아버지. 이 사람이 칼을 뽑아들어요. 전국에 1700개나 있던 서원을 47개만 남기고 전부 철폐해버려요. 기득권을 뿌리째 뽑아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밖에서 온 거였어요. 서양 세력이 밀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게 이 다음부터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일본이 치고 들어오더니 1895년 경복궁에 일본 낭인들이 난입해요. 그리고 왕비, 명성황후를 시해해요. 궁궐에서요. 한 나라의 왕비가 자기 궁궐에서 살해당한 거예요. 을미사변. 고종은 나라를 잃은 왕이에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치고 대한제국을 선포해보지만 이미 늦었어요. 1905년 을사닉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겨요. 이 조약에 서명한 5명, 이완용, 박재순, 이지용, 이근택,
권중현, 을사오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왕, 순종. 기록에 따르면 1910년 8월 29일 한일 병합이 공포되어 500년 왕조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27번째 왕이 왕관을 내려놓는 순간 조선이라는 이름도 함께 사라졌어요. 자, 여기까지예요. 500년, 27명의 왕. 누군가는 나라를 세웠고, 누군가는 목숨 걸고 지켰고, 누군가는 무너뜨렸고, 또 누군가는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근데 지금 머릿속에서 그 흐름이 한 줄로 쭉 이어지는 느낌 드시죠? 그게 조선이에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27명 중 한 명을 골라서 진짜 깊게 파볼 거예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가장 인상 깊었던 왕 누구예요?